일본이 지난 4일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긴급 사태를 기존 6일에서 5월 31일까지 연장을 했죠. 하지만 신규 확진자가 최근 점점 감소하고 있다는 판단을 내리면서 긴급 사태 선언 조기 해제 등 출구 전략을 본격적으로 모색하기 시작했습니다. 긴급 사태가 연장된 일본의 지금 분위기는 어떤지 현지 연결해서 들어보도록 하죠. 일본 도쿄 YTN 글로벌 센터 박진환 리포터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리포터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도쿄 박진환입니다. 예. 지난 4일에 이제 일본 정부가 긴급사태 연장을 발표를 하고 지난 7일이 그 연장 첫날이었는데요. 그때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예. 예, 7일이라고 하면 일본은 황금 연휴가 이제 막 끝나고 이제 새롭게 한 주가 시작하는 첫날이었는데요. 네. 일상생활이 그렇게 크게 변화가 있다고는 볼 수 없었고요. 일단 그 긴급 사태가 선포가 되면서 불필요한 외출이나 관광 같은 것들은 자제해달라는 그런 요구들이 있었고, 기업들도 여러 가지 그런 코로나 관련해서 그 예방 활동들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변화된 모습은 없었는데요. 근데 이 일본 같은 경우는 거의 그 매일 그 핸드폰의 위치 추적 GPS를 이용해서 그 관광지나 도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밖에 나와 있는지 이렇게 분석을 하는 데이터들을 내보내고 있는데 사실은 조금 그 전주보다는 그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그 어느 정도 환자가 좀 그 확진자가 줄어들면서 좀 안심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고요. 그리고 31일까지 이렇게 선포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이 줄어들면서 이제 시민들 사이에서 조금의 안도감이 있으면서 생활이 조금 이제 원래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분위기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확진자가 이제 점점 줄어들면서 이제 시민들도 예전 일상생활을 이제 조금씩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해주신 건데 사실 그래도 긴급 사태가 어찌됐건 4월 초에 발표가 되고 한 달 넘게 지금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리포터님께서 도쿄에서 지금 생활하고 계시니까 보시기에 이 긴급 사태 전후로 어떤 점들이 좀 가장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까? 예,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람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회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보면은 8시가 되면 거의 암흑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심야가 된 것 같은 느낌. 7시, 8시 되면 대부분의 그 유흥업소들이나 음식점들이나 이런 것들이 문을 닫기 때문에 외출을 자제하는 분위기는 그 긴급사태 선포 이전보다 이후에 확실하게 많이 늘어난 것 같아서 불필요한 외출들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주 사람들의 그 도시의 사람들의 이동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게 하나 큰 그 일상생활의 변화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이제 기업의 근무 형태들도 굉장히 많이 변했어요. 그래서 그 긴급사태 선포 이전에는 그 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재택근무들을 하자, 시차 출근들을 하자는 말들만 많은데 실제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서 긴급사태 선포가 내려지면서 여러 가지 정부에서 그 제재나 그런 선도들이 있으면서 기업들이 재택근무를 굉장히 많이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그런 근무들이 많아지면서 리포터님. 컴퓨터의 매출이 굉장히 지금 전화가 자꾸 지금 끊기고 있어서요. 저희가 전화 연결을 다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저희가 도쿄 현지를 전화 연결해서 일본 상황 들어보고 있는데요. 지금 전화 연결 상태가 좀 고르지가 못해서 전화를 끊고 다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본 도쿄 YTN 글로벌 센터 박진환 리포터 전화 연결을 해서 저희가 지금 일본이 코로나19 대응에 따른 긴급사태 연장한 것과 관련해서 현지 분위기가 어떤지 좀 들어보고 있습니다. 네, 긴급사태가 연장이 되긴 했습니다만 최근에 일본도 확진자가 좀 다소 줄었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이 지자체별로 긴급사태를 조기에 해제를 하는 등 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기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지금 모색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하지만 긴급사태가 지금 한 달 넘게 일본에서 현지에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일본 국민들의 피로감도 지금 높아지고 있는 것은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전화가 연결이 돼서요. 다시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터님 나와 계십니까?
예, 죄송합니다. 네, 전화 연결. 네, 아까 조금 그 음질이 좋지 않아서요. 저희가 계속 좀 이야기를 예.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에서 예. 제가 최근에 보도를 보기로는 그런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 긴급 사태가 좀 길어지면서 예. 뭐 휴업이나 영업을 단축하는 예. 음식점들이나 사무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곳에 절도 사건이 많이 예. 발생한다. 그런 소식을 봤는데요. 예. 그게 사실 통계로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거든요. 얼마나 네. 많은 범죄들이 늘어났는지. 근데 대부분 이제 유흥업소들이 영업을 뭐 술집 같은 경우 8시까지만 할 수 있고, 대부분 8시나 9시면 문을 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통행이 굉장히 줄어들면서 이렇게 셔터들이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그런 곳들을 노리는 범죄들이 사실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경찰들이 굉장히 지금 그 경계를 하고 순찰을 많이 도는 게 현실이긴 하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가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학교도 휴교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뭐 중학생들이랑 고등학생들이 집에 이제 있게 되니까 집에 있으면서 사실은 범죄 절도범들이 있죠. 그러니까 집에 들어가면서 어린이들이랑 만나게 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을 해서 굉장히 신변의 위험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그 경찰이나 전체적으로 지역 사회가 굉장히 그 경계를 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일본 정부가 사실 코로나19가 처음 발생했을 때 그 초기 대응이 좀 미숙했다는 점도 있었지만 긴급 사태가 이제 한 달 넘게 이어지다 보니까 이런 거 자체에 대한 좀 국민들의 피로감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예, 그 아베 정권이 긴급 사태를 선포할 때 굉장히 자신 있게 한 달만 하겠다, 한 달 내로 수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굉장히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네. 두 번째 그 연장을 할 때 아베 총리의 그 기자회견에서 사실은 사과를 했거든요. 한 달 만에 수습을 못했다, 국민들에게 사과를 하겠다라고 사과를 할 정도로 그 불만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네. 그리고 그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아베 정권이 그 코로나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평가가 좋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60% 이상의 그 국민들이 지금 아베 정권의 코로나 정책에 불만이 있다, 완벽하지 못하다라는 그런 불만들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리고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제가 전에 이 프로그램에서 한번 나와서 이렇게 검사를 받을 수 없는 검사 난민이 굉장히 일본에 많다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은 네네. 두 달이 지났으면서도 아직까지 전혀 해결이 안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베 정권은 하루에 2만 건 정도가 되는 PCR 검사를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하루에 많아봐야 7,000건, 8,000건 정도밖에 검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증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감염의 그 가능성이 굉장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뭐 일주일씩 기다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그 시민들의 불안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네. 제가 그래서 그렇지 않아도 관련 질문을 좀 뒤쪽에 드리려고 했는데 말씀을 지금 해주셨으니까 지금 질문을 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래서 워낙 그 코로나19 진단 검사 기준 자체가 너무 높다 보니까 비판이 많다 보니 최근에 일본에서 코로나19 의심 상담이나 진료 기준이 좀 완화됐다고 들었거든요. 예. 기준이 어떻게 바뀐 겁니까? 기본적으로는 한국과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의사의 판단이 있으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거는 한국이랑 일본이 비슷하긴 합니다. 근데 지난주에 그 전문가 회의랑 정부가 PCR 검사 기준에 삭제한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37도 이상의 열이 4일간 지속됐을 경우에 PCR 검사의 대상이 된다라는 규정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걸 지난주에 폐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뭐였냐면 그 담당 그 장관이 하는 말이, 자기네들은 37.5도 4일이라는 걸 기준으로 제시한 적이 없다라는 발뺌을 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시민들 그리고 의료 현장의 오해였다, 우리는 37.5도 이상을 기준으로 제시하지 않았다라는 이런 기자회견을 하면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비판들이 많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그 37.5도라는 거는 그 확진자가 이제 일본에서 처음 나오면서 그 계속해서 그 환자들을 경증을 포함해서 확진자들이 늘어나면은 의료 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위험감 때문에 사실은 억지로 끼워 넣은
기준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잘 알려지면서 왜 37.5도라는 기준을 삭제하지 않나라는 그 여론들이 굉장히 높아지면서 어쩔 수 없이 떠밀려서 그런 그 취소를 그 삭제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37.5도라는 거를 삭제를 하게 되면서 이제 PCR 검사의 벽이 좀 더 낮아지긴 했는데 사실은 PCR 검사를 한국처럼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설비나 인원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그 PCR 검사를 받고 싶어도 못 받는 상황은 당분간 계속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검사 기준이 낮아지긴 했지만 여전히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환경이 조성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뭐 큰 차이가 없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대안으로 뭐 항체 조사라든가 좀 그 PCR보다는 그 정확도가 낮죠. 항체 조사나 이런 걸 도입하겠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PCR 검사이기 때문에 의료 현장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미디어들도 그렇고요. 빨리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는 환경들을 조성을 해야 되고 예산을 더 책정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이 긴급사태 연장 이야기로 좀 다시 돌아와서 정부가 긴급사태 연장을 하기로 했습니다만 또 정부와는 별개로 지자체별로는 좀 움직임이 다르더라고요. 뭐 휴업이나 휴교를 이미 철회를 했거나 철회할 예정인 지자체들도 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긴급사태 선포라는 거는 그 법률적으로요, 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굉장히 많이 가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정부가 굉장히 앞장서서 여러 가지를 컨트롤했던 상황은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본 정부가 우왕좌왕하면서 확실한 기준이나 확실한 정책들을 그런 지방자치단체에 전달을 하지 못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들이 단체장들 굉장히 위기감을 가지고 있고요. 이제 자기네들이 독자적으로 기준을 만들겠다라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 지역별로 그 긴급사태 선포를 언제까지 유지할지 격차들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고요. 그리고 독자적으로 우리는 이런 기준이 만족이 되면 그 긴급사태 선포를 취소를 하겠다, 더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지방자치단체들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정부의 그 온도랑 지방자치단체의 온도가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에서는 정부가 사실 중심을 딱 잡고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가 못하다 보니까 지금 지자체별로도 각자의 어떤 지금 대책을 내놓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러면 이렇게 최근에 일련의 이런 일본 정부들의 어떤 대응 방안이라든지 이런 처리에 대해서 일본 내 언론들은 어떻게 분석 기사를 내놓고 있습니까? 뭐 대부분의 언론, 뭐 국민들뿐만이 아니라요. 그 언론들도 비판의 목소리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 컨트롤 타워가 존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들을 많이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그 대책의 그 중심에 서려는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은 아무런 대책도 결과를 내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정부의 그 스피드가 없는 정책들에 굉장히 비판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뭐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일본에서 2차 추가 경정 예산도 준비 중이라고 들었거든요. 이건 어떤 내용이 들어있습니까? 예. 2차 추가 경정 예산 안은요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부 차원에서 나온 건 없고요. 여당의 일부 의원들이 정부에 이제 제안을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엔으로 2조 엔 정도 되는 규모의 그 추가 경정 예산 2차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언제 국회에서 성립할지 전혀 예상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느렸거든요. 그러니까 1차도 굉장히 느리고 내용도 만족스럽지 못했기 때문에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2차 같은 경우도 이게 그 긴급사태가 연장되면서 그 1차에서 했던 전 국민에게 10만 엔을 지급하는 긴급 지원을 하는 그 안이 1차에서 한 번의 긴급사태 선포로 10만 원이 지급되기 때문에
연장이 됐기 때문에 한 번 더 지급해야 된다는 목소리들도 있고요. 그리고 1차 때 사실은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의아한 부분들이 많았어요. 긴급 그 지원금이 핵심이긴 했거든요. 10만 원에. 네네. 근데 그 금액보다는 많지는 않지만 고투 캠페인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영어로 된 캠페인인데 굉장히 의아한 캠페인입니다. 그 관광지나 이런 데서 쓸 수 있는 쿠폰을 네. 지급을 하겠다라는 정책 그 예산이었는데 사실은 지금 관광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 쿠폰을 네. 배부를 해도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그런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 없고 긴급성이 없는 그런 예산들이 1차 추경에 굉장히 많이 포함이 됐기 때문에 2차는 여론도 그렇고 여당도 그 국민들의 비판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휴업을 하는 이런 뭐 자영업자들의 그 임대료를 3분의 1을 지원을 한다거나 그리고 아르바이트가 없어져서 굉장히 힘들어하는 대학생들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거나 1차보다는 좀 더 그 국민들의 그 입장에 쓴 예산들을 넣으려고 하는 움직임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 도쿄 현지 YTN 글로벌 센터 박진아 리포터 전화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뒤 2부로 돌아옵니다.